관급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2년 동안 96개의 사업을 따내 5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자신의 토지를 비싸게 팔기 위해 국공유지 고자를 훼손한 간큰 부동산업자가 자치경찰에 덜미 잡혔습니다. 2달 만에 쪼개기 수법으로 1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구 100만 명을 목표로 한 제주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됐습니다. 4개 권역을 개발축으로 육성하고 기능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폭염주의보 속에 한낮 기온이 연일 30도를 웃돌면서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혈관이나 폐 질환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관급공사의 경쟁 입찰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인데요.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입찰 가격을 담합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따내 수십억 원을 챙긴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김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경찰이 폐기물 처리 업체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잠시 후 입찰 서류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압수한 휴대전화의 단체 대화방에서 수상한 대화들이 발견됐습니다. 한 업체가 입찰 가격을 정해주면 나머지 2곳이 여기에 맞춰 입찰에 참여합니다. 결국 한 곳이 낙찰을 받자 입찰 전략의 승리라며 내일은 큰 건들이니 잘해보자는 축하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참여 누락을 하는 사례가 몇 번 있어가지고 이제 크로스 체크하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우리가 그게 어떤 고의성이 있다고 그리고 인목적인 거라는 거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들은 사전 담합을 통해 2년 동안 행정기관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 사업 400여 건의 입찰에 4건 중에 1건 정도를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은 금액은 모두 58억 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가격의 평균이 낙찰 예정 가격이 되는 점을 노려 3군데 업체가 담합한 겁니다. 실제로 이들 업체의 낙찰률은 23%로 다른 업체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제주도 내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는 이 3개 업체를 포함해서 총 15개 업체로 3개 업체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경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 50살 조모 씨에 대해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회사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자신의 토지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국공유지 곶자월의 나무를 베어내고 도로를 낸 부동산 개발업자가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간큰 업자는 땅을 쪼개 팔아서 2달 만에 11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 부근의 임야. 수풀이 우거진 곶자왈 안으로 긴 도로가 나 있습니다. 도로 옆에는 나무들이 뿌리를 드러낸 채 흙더미에 묻혀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58살 진모 씨는 지난해 8월 이곳의 임야 3만 7천여 제곱미터를 17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진 씨는 자신의 임야 일부와 근처의 국유지 등 11,000제곱미터에 허가 없이 중장비를 투입해 평탄 작업을 하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4m 폭의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이곳에 있던 팽나무 등 80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했습니다. 2달 뒤 토지를 분할해 14명에게 되팔아 챙긴 시세 차익은 11억 원. 국유지를 훼손해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개인 사유지에 있는 가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노려가지고 토지를 쪼개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진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공유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올 들어 자치경찰단이 적발한 산림훼손 사례는 65건, 부동산 시장 과열에 제주 지역 산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가 2025년 인구 100만 명 시대에 대비해 도시계획을 다시 손질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시가지를 늘리고 개발이 쉽게 용도 지역을 바꾸겠다는 건데 안 그래도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 제주도 계획 인구는 100만 명, 상주 인구 73만 명에 체류 인구 27만 명입니다. 이에 따라 동부의 제2공항과 서부의 영어교육도시, 남부의 혁신도시, 북부의 제주공항 등 동서남북의 4대 권역을 개발축으로 잡았습니다. 시가와 예정 용지를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고 원도심을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할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정하면 충분히 고도를 우리가 경관에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고도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도 있고 개발이 가능하다. 곽지리와 감산리 등 5개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새로 편입됐고 이미 취락지구가 돼버린 간드락과 광평 등 56개 지역은 주거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됩니다. 함덕리와 협재리 등도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뀌어 개발 행위가 완화됩니다. 녹지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관리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주거 지역으로 변경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은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제주도는 오는 20일에 주민공청회를 연 뒤 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도시기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이주 열풍에 힘입어 도내 학교로 전입하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다른 시도에서 제주로 전입한 학생은 5,400여 명이었고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유입 학생도 2,300여 명이었습니다. 전입 학생 가운데에는 초등학생이 72%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열사병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약자나 심장질환자 등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제주 시내 한 경로당. 찜통 같은 더위 속에 에어컨 바람을 쐬기 위해 동네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바둑 장기도 두고 또 이제 화투놀이도 하면서 한 10-6분들이 오셔가지고 매일 즐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온열 환자의 26%는 65살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사망자의 60%를 노인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체온 조절과 체액 조절 기능이 떨어져 온열 질환에 취약합니다. 폭염주의보 속에 열사병과 탈진으로 병원을 찾는 온열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공사장과 밭에서 일하던 3명이 더위로 인한 탈진과 근육 경련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더운 환경에서 일을 하시다가 어지럽다, 좀 메스껍고 두통이 있다 그러면 바로 작업을 쉬시고요. 서늘한 곳으로 빨리 가셔서 체온을 식히는 게 좋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도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시간대에는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서 머무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북부 지역에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구좌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랐고 제주시 32.5도, 성산포 30.2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어젯밤에도 최저 기온이 26.9도에 머물면서 열대야 현상이 이틀째 나타났고 기상청은 내일까지 열대야와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제1호 태풍 네파탁은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일요일쯤 중국 상하이까지 북상해 제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